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위장소아내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은 식욕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는 부쩍 입맛이 떨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서 전혀 배고픈 줄을 모른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식욕부진의 일반적인 원인, 또 어르신의 경우 특히 주위에서 간별 진단해야 할 경우,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생활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욕부진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 맛이 없다, 또 굶어도 끼니를 건너뛰었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또 음식 생각이 전혀 없다 등이 이제 다양하게 식욕부진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욕부진이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빈발하는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원인이 특별한 원인 없이 식욕부진이 발생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영양장애나 체중 감소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흔한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욕부진을 한방에서는 불욕식, 남매, 불사식, 불능식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식욕부진에 대한 증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불욕식이라는 것은 먹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남매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식욕부진으로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방해를 받거나 해서 먹는 자체가 싫은 이런 경우를 특히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렇듯 식욕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각장애와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 걸 먹었거나 짠 걸 먹어도 그 맛 자체를 이제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왜곡돼서 이제 음식 맛을 잘 모르는 이러한 증상을 입맛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몇 가지 경우들을 나누어서 식욕부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소화기 질환이 이제 흔한 식욕부진의 원인인데요. 여기 식도서부터 위, 장에 이르는 전체 소화관 질환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위 질환, 장 질환이 있어서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고 아프고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2차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간장, 담낭, 췌장 질환도 이러한 원리로 식욕부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소화기 질환 외에 식욕부진이 주증상인 경우입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정신적인 인자로 인해서 먹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경우 식욕부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내분비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종양의 경우는 식욕부진 악액질군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노렉시아, 카케시아 클러스터 그래가지고 진행성으로 말기에 닿는 암 환자의 경우에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군에 해당이 돼서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영양장애는 결국은 암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병을 이겨내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식욕부진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위의 수납, 비위의 운하 기능의 장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비위 기능이 저하되거나 비위 기능이 방해를 받아서 이로 인해서 식욕부진의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위 기능의 이상은 결국은 음식과 관련된 면을 설명하는 음식 내상, 정신적인 면과 관련된 정지실조, 또 어르신들의 경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위 허약이나 비위 양허의 유형이 주요한 식욕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먹고자 배고픈 줄 모르는 일반적인 식욕부진하고는 다른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거나 또 일단 먹은 후에 이를 토해내는 일종의 섭식장애에 해당하는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신경성 식욕부진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는 고프다고 느껴요. 하지만 체중 증가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 또는 토해내는 섭식장애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과 신경성 폭식증으로 나뉘는데 섭식장애의 특징은 본인은 과도하게 말라 있는데도 여전히 뚱뚱하다라고 느끼는 어떤 강박적인 정신 상태에 있어요. 이러한 신경성 식욕부진은 꾸준한 관리 치료를 통해서 병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식욕부진의 원인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리적 노화입니다. 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위축되거나 해서 또 기능이 떨어져서 맛 자체를 잘 못 느끼니까 식욕이 2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고요. 다음은 이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침샘 분비가 방해를 받아요.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먹는 약물의 영향도 있고 해서 침분비가 저하되게 되면 맛을 느끼는 기능도 2차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치아의 문제로 인해서 씹는 거에 방해를 받게 되니까 식욕도 덩달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또 위장 기능 저하도 주요한 원인에 해당이 돼요. 궤양이나 암이나 이런 형태적인 이상이 없이도 위장의 기능이 저하돼서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부른 증상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므로 이제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욕을 조절하는 특정 호르몬, 예를 들어 그렐린 같은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홀로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더불어 또 자녀들은 출가해서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외롭거나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감별해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앓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서 각종 질환들을 앓게 되는데 중풍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또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같은 내분비 대사 질환들, 또 각종 암 이런 거에 이완이 되면서 2차적으로 식욕부진을 앓게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먹고 있는 약물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속이 쓰리거나 아파서 먹는 제산제량, 항우울제, 또 관절이 아프고 해서 먹는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이 주요한 식욕부진의 원인 약물에 해당이 되므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물들이죠. 그러므로 이제 식욕부진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서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의 식욕부진은 생활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 한방에서는 이제 비위 기능을 조절하는 육군자탕이나 정서적인 면과 관련된 소요산, 또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몸에 양기가 부족해져서 나타날 경우에 이신환 이런 약재들을 적절히 증상에 따라서 조절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생활관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면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욕부진의 생활관리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루 중 한 번은 맛있는 것을 먹는다 입니다. 사실 오늘은 무엇을 먹지 이렇게 한 번쯤 상상하고 또 실제로 맛에 대한 자극을 줘서 먹고자 하는 의욕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음식 섭취 과정에서 맑은 침이 잘 나오도록 유도해서 맛에 대한 감각도 잡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왕이면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하겠고요. 또 식욕부진이 오래되면 기력의 저하나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므로 한 끼 정도는 고칼로리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즙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입니다. 야채나 과일과 같은 즙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맑은 침이 잘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식욕부진을 개선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씹기 쉬운 음식을 선택한다입니다.
이제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음식을 먹는 게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넷째는 같이 어울려 먹는 상황을 만든다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은 출가하고 또 배우자를 잃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혼자 먹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먹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어, 친구도 종종 만나시고 또 주변에 복지회관 같은 데도 찾으셔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소량의 잦은 식사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는 게 자체가 부담이 되는 소화불량 환자의 경우는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3번 식사하는 것 외에 간식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겠고요. 또 다음은 변비와 설사를 조절한다입니다. 배가 빵빵하거나 해서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미있는 놀이거리를 만든다입니다. 이왕이면 활기찬 운동을 통해서 몸의 활력을 유지하기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흔히 느끼는 식욕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